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내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도 심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또 사고 직후 고농도의 방사능이 흘러든 후쿠시마 연안의 오염도를 공개하지 않는 등 과학적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더욱 뜨거워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논란. 국내 과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이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사고 직후 2년가량은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었는데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호기에는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혼합 연료가 재처리한 다음에 들어간 연료가 있거든. 이건 진짜 독성이에요. 2년 동안 그냥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장기적으로 먹이 사슬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른바 심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는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장기적인 방사능 배출에 따른 해저 국부적인 농축과 생물학적 농축을 감안한 푸드체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보수성을 고려하여 심층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근 자체적으로 예측 환경 영향 평가를 해봤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민들의 방사능 피폭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 핵종하고 그다음에 요오드, 그다음에 테크니슘, 리튬, 그다음에 카본 푸틴 그러니까 탄소 14.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의 영향보다도 좀 더 지나서 중첩돼 가지고 좀 더 높은 방사능 피폭량을 나타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를 담은 탱크 1000여 개에 대해서도 핵종 분포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신설해 이번 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 국민신청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부터 보름간 일정의 임시회를 시작했는데요. 도정지리에서 열악한 경북의 의료 환경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에 대해 이철호 지사는 경상북도가 먼저 나서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정지리 내용 이도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열악한 경북의 의료 환경에 비해 관련 대책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료 환경이 비슷한 타 시도에서 아이들을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동 출신 김대진 도의원은 도내 공공의료원 3곳의 운영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해 기대가 컸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안동병원과 안동의료원 이전이 일부 검토되기도 하였지만 사업성과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해 검토된 경북대병원 분원 유치 역시 추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공공의대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비켜갔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병원 분원을 하자, 공공의대를 만들자, 또 포항의 의사과학자 만드는 걸 하자 이렇게 중앙에 요청했고 대통령 공약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하루아침에 해결 안 돼서 굉장히
지난 2월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도청 신도시 폐기물 소각시설, 맑은 누리파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군이 맑은 누리파크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시 톤당 10만 원 선이던 처리 비용이 시군 자체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면서 20만 원 선으로 상승해 울진 출신의 김원석 도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경상북도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경북도의 대책을 보면 예산 30억 원을 들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관내 수산물 내수 활성화와 해외 시장 개척을 그 방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처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조사된 적이 아직 없다며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올라가면 4, 5년 걸립니다. 불안감을 조성해가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 이 밖에도 최근 3년 동안 전국 산불 피해 면적에서 경북이 무려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임도 확충에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맞서서 경주시의회가 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경주시의회도 앞서 결의문을 채택한 광양시나 군산시 등 다른 지자체와 같이 민의를 대변해 결의문 채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설됐다는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뒤 원전 인근 주민들이 한수원에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항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그런데 경주시가 이 현수막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까지 매기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에 게시된 현수막들입니다. 주민들 몸속에 삼중수소가 쌓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지난 5일 양남면 주민 90여 명이 대의원으로 있는 발전협의회 총회를 거쳐 게시가 결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말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의 방사성 물질 누설 사건 조사 발표 이후 한수원이 주민 면담과 후속 조치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항의 현수막 게시를 의결했습니다. 사업자에서 원인 제공하는 그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발표 후에라도 와서 주민들한테 뭐 이런 사과 해명도 하고 사과 말도 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70%에 달하는 마을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수원은 주민 건강 문제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옛날 속담에 전쟁에도 뒤에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창구를 이래 열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아예 지역 주민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이 공기업이 이게 할 처십니까? 그런데 삼중수소 위해성과 누설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달리자마자 경주시가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벌금을 매기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1년 삼중수소 누설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조사단 구성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단속에 나선 것이어서 비판이 나옵니다. 더구나 경주시의 이른바 친원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월 준하경 경주시장은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의 고준희 핵 폐기물 부진의 저장시설 반대 주장에 대해 현실성 없는 의견이라며 정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을 돕는다며 동유럽 출장을 다녀오는 한편 SMR 국가산단 유치를 축하하는 경주시 내 현수막들은 불법 여부를 따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원전 감시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은 거의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한수원보다 더 한수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방사능 오염수 누설 사건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025년까지 6,148억 원을 투자해 포항 영일만 산단에 연산 4만 6천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추가로 짓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포항에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 2개를 짓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양극재 공장을 더하면 포항 지역 양극재 생산 공장은 3개, 생산 능력은 10만 6천 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추가 투자를 추진해서 2025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34만 5천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1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서 1,800억 원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오래된 산단 개조를 비롯해서 경제 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산업 기반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한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12건 5,300억 원. 올해는 2배 정도 많은 1조 원 규모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과 원전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는 물론 수도권 기업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월 중순에 저희들 금년도 들어 처음으로 이제 세 건의 MOU가 체결이 거의 MOU 날짜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 5,300억보다도 저희들 목표 한 1조 원으로 지금 규모를 잡고 기업 유치와 함께 각종 기반 시설 구축에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오래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고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를 내년 말까지 조성합니다. 경주 외동과 천북 지역 산업단지를 전기차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건천 4산업단지 인근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경북 상승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이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저희들이 국가 공모를 해서 인프라를 위해서는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단지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후 최종 승인 논란에 대해 경주시는 전문가의 검토가 끝났고 승인 여부는 시간의 문제라며 시행사 선정과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기 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전문가들이 국토연구원에 서류를 뒤졌습니다. 만약에 되지 않은 장소는 지정도 안 해줄 뿐더러 한편 경주시는 올해 중심 상권 활성화에 80억 원을 투입하고 40살에서 64살까지 신중년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 2021년 포항 철강공단 내 DK 동신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DK 동신 공사 감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자 이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탈해 작업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일부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K동신 공장장에게는 벌금 600만 원, 법인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수원은 강원도 동해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원자력 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울원전을 포함해서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이 정상 운전 중에 있으며 지진 계측값이 지진경보 설정값인 0.01g 미만으로 계측돼서 지진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2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오후 3시 55분에는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이번 판매분은 추가 한도를 적용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4월에 이미 충전한 사용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포항 오천읍 서문사거리에 설치된 포항사랑 상품권 판매처에서 29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제13회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모공원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추모공원 심사 기준과 주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올해 안으로 부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 중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기존 우현동 시립화장장의 시설 노후화로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10만 평 규모의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에서 결식우려 어린이를 위한 급식 지원 카드 서비스와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1.5%로 민간 배달앱의 12에서 15%보다 크게 낮아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먹개비는 현재 누적 회원 수 20만 명, 가맹점 12,000개, 거래액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훈춘시 장림국 시장이 기업인 등 10여 명과 함께 포항을 찾아 두 도시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 관광 공무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